안녕하세요. 천공입니다. 자, 천공의 이별과 재회는 단순히 이별과 재회에 해당하는 분들이 보시는 영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 다스리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컨텐츠 시작하죠.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십니다. 노컨택이 언제부터 먹힐까요? 노컨택이 언제부터 작동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그리고 뭐 다음 회차에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어저께 보내드렸던 영상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저와 상담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의 X가 연락이 왔는데 재회가 되지 않고 다시 그냥 이별로 끝나고 말았다. 즉,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이 노컨택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그들은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에서 벗어나서 두려움과 불안의 스테이지로 오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그들한테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건 간보기다, 뭐 내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면 왜 간보기를 하냐, 왜 그들은 재회를 원하지 않고 이렇게 간보기만 하고 도망을 가냐. 그들은 여러분의 노컨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매달리고, 내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지만, 간헐적으로 여러분이 매달리고 그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재회를 신청하고 이러한 일련의 매달리는 행위들은 그들에게 강인한 자신감과 안도의 스테이지에 계속 머무르게 해줍니다. 즉, 그들이 편안하게 이별을 끝나게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존감이라는 게 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하다고 합니다. 나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노력할 뿐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고, 특히 자기가 한때는 매우 사랑했던 사람한테 계속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무시한다는 거. 자, 노컨택 일종의 무시죠. 이것은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컨택을 할 때 상대 이성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다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컨택이 파워풀한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별을 당했을까요? 여러분의 매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별 당한 거 아니겠어요? 노컨택이라는 것의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은 그 관심을 다시 여러분한테 회수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한테 다시 관심을 주게 만듭니다. 이건 뭐 과학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이런 반사적인 심리의 흐름이 그들 스스로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싫어서 버렸던 저 여자, 내가 싫어서 관심이 없어서 버렸던 저 남자한테 내가 왜 자꾸 관심이 가는 거지? 이것입니다. 그게 노컨택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하면 여러분을 찬 X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보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여자가 날 좋아하는 건지,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노컨택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노컨택이라는 개념을 몰라도 나를 아직도 좋아하고 나와의 관계를 진행시키기를 원하고 매달리고 싶어 하는데 참는 것인지,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즉, 그들이 노컨택을 모르더라도, 노컨택의 개념을 모르더라도 이 사람들이 노컨택을 하는 건지, 즉 여러분이 하는 건지 간보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한 번씩 쌩까주는 게 좋다. 한 번씩 이게 여러분이 무시를 해줘야 정신을 차리고 두 번, 세 번 여러분과 관계를 이니시에이트 하고 싶다는 열망을 크게 증폭시켜야 한다. 그러한 어떤 기술적 접근이 무시하는 건데,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무시하면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응대를 해줘야 하는데 절대
여러분 약간 쿨다운하고 차갑고 이성적이고 약간은 냉정하게 미러링을 하면서 절대 여러분의 감정이 무너지거나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속마음을 들춰내서 여러분의 마음이 들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들이 간보기를 하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언제부터 노컨택이 먹히기 시작하냐? 이건 뭐 굉장히 단순하게 일단 개요를 드리자면 그들이 그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노컨택의 효과는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지냐? 여러분이 노컨택의 기간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헤어진 지 일주일 노컨택하고 내가 연락을 한다. 이거는 노컨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최소한 뭐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 한 달 반은 기다려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심리학자들도 있지만 자, 한 달이다. 한 달 반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정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모든 이별은 다 독특합니다. 모든 관계는 다 독특합니다. 3년을 사귀다 헤어진 사람은 뭐 6개월, 심지어는 1년은 노컨택 해도 노컨택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2달 사귀다 헤어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6개월을 노컨택 할 때는 그게 노컨택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이별이 될 확률이 높죠. 자, 단기보다는 장기 연애가 훨씬 여러분의 그 재회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고, 제 영상 재회 확률 계산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은 안도의 스테이지를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질 때 여러분과의 재회 확률은 높아지고 여러분이 소위 진행해 왔던 그런 노컨택에 먹히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각 커플마다 틀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관계가 싸움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떤 불안한 관계의 형성이었다. 불안한 유착 관계의 어떤 관계였다. 이런 분들은 사실 노컨택의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충돌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안정된 관계를 누리면서 유지되었던 관계가 어느 날 어떤 뭐 현상에 의해서 헤어졌다면 이런 분들은 짧은 노컨택의 기간에도 재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컨택을 여러분이 하시면 일단은 여러분 그 안정적으로 끈기 있게 하셔야지 자꾸 중간에 연락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록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정된 관계는 무엇이냐. 그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우리는 무언가 안 맞아서 헤어졌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권태기가 있어서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이 여러분이 왜 헤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언젠가 방송을 할 것입니다. 자, 안 맞다. 성격과 기질이 안 맞다. 취미가 안 맞다. 뭐 여러 가지 안 맞다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문가의 견해이기도 한데 꼭 맞을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이게 안 맞는다면 정말 이거는 처음부터 맞지 않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취미가 틀려도 괜찮고 성격 기질이 좀 틀려도 괜찮고 오히려 성격 기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수록 더 이상적인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틀린 사람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결코 이 정상적이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저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좀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저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고 좀 그렇습니다. 관조적이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좀 예술 지상주의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 취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닌 저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굉장히 삶이 경직적이고 약간은 보수적이고 가족 중심주의적이고 어떤 목표와 성취를 중요시 여기고 삶의 양적인 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와 같이 삶의 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해서는,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저의 가족과는 완전히 가치관이 틀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별로 제가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남자가, 내 여자가 좋은 파트너인지는 가치관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직업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 직업과 가치관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와 성향과 가치관이 틀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삶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자, 오늘 얘기 제가 두 가지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노컨택이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개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헤어졌는가? 그리고 가장 알맞는,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다. 이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 영상에는 이 노컨택이 언제부터 먹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